자, 매주 월요일 보약을 다려주시는 두 분. 아, 요즘같이 더울 때는 보약을 차갑게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두 분. 보약 아이스크림 가져오시는 두 분. 권혁준 전문가와 김소미 전문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간병인 보험에 관련해서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간병인 보험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서 헷갈려 하시는 점도 많아서 저희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모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 교감 선생님까지 하고 은퇴하신 분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만약 남편분께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아내분이나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 보장이 가능한지를 가장 궁금해하셨어요. 주디,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간병은 가능하죠. 그렇죠. 간병이야 가능하죠. 근데 보장까지 가능할까? 가족이 간병을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준다. 에이,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진짜 지금도? 네. 단 방법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만약 아버님이 폐렴으로 15일 정도 입원 치료를 권유받으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옆에서 간병을 하신다고 할 경우 아버님, 어머님이 휴대폰으로 간병 어플을 설치하셔야 돼요. 간병 어플? 네, 간병 어플은 사실 이게 상호명이라서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간병 어플들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휴대폰으로 간병 기간을 설정하시고 입원하신 환자분 그렇죠. 입원하신 아버님이 휴대폰으로 간병 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간병이 요청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옆에서 어머님 휴대폰으로 그 요청을 하신 걸 승낙하시게 되면 물론 이게 어플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라 천천히 따라하시면 사실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예정된 날짜에 입원해서 퇴원하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간병 어플에서 청구 서류를 이메일로 요청하면 간병 업체 발급 영수증 등의 서류들을 환자들에게 또 보내줘요. 이런 받으신 서류와 병원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 간병인이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그냥 내가 나 간병인 좀 잠깐 해볼까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병인도 어떻게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어머님이 그러면 내가 내 남편 간병인 하고 간병인 보장 비용을 받겠어 한다고 그냥 뚝 한다고 간병인 보장 비용을 주는 게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님한테 간병인 어떤 기술 자격증? 아니면 간병인으로 어떤 기존에 등록된 그런 기록 이런 게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플 이제 간병인으로서 그 어플에 등록하는 건 사실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맞아요. 안 했었어도. 그렇죠. 내가 간병인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간병인으로 두고 사실 보험회사에서 전문 간병인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간병 업체를 통해서 이제 간병인을 고용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도 그런 식으로 간병 업체에 등록을 해서 우리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저 그냥 그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구했냐 아니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도 가능하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남이 나를 간병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죠. 만약에 특히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드시는 거, 씻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모두 다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다른 남이 오는 것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간병을 원하고 사실은 가족의 간병하려고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배우자님이나 어머님이 아버님이 입원하셨다 그러면 어머님이 고생하실까봐 다른 간병인을 사실 고용하려고 하는 거지. 어머님이 괜찮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보통 가족들이 하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요렇게 방법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더 쓰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간병비를 가족이 쓰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요 얘기들을 많이 선전을 해요. 소비자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놓치시거나 모르시거나 그리고 또 방법이 잘못되면 했는데도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라도 우리도 아버님 혹은 어머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배우자나 가족들이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병인 사용 금액 비싸잖아요. 사용 금액이 비싼데요. 우선 간병인에서 보장되는 금액은 15만 원 정도 가입을 하게 돼요. 물론 연령에 따라 병력에 따라 조금씩 한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금액 15만 원이라고 할 경우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폐렴으로 15일간 입원하신 아버님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경우 225만 원을 아버님께서 지급받게 돼요. 그렇죠. 만약 간병인을 따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하나만요. 가족일 경우에는 어플 설치가 먼저 돼야 되지만 어플 설치가 간병인이 그냥 따로 고용됐다면 설치 필요 없이 퇴원 당일날 병원 서류, 입퇴원 확인서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간병 업체에다가 요청하실 거는 간병 업체 발급 영수증을 준비하면 보험금 청구가 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면 다 가능한 거죠. 자녀도 물론 네. 되는 거고요. 형제, 자매 뭐 다 되는 거고요. 자, 이 내용 들으신 동키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한가해서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 김소미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생계를 뒤로 하고 간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자, 지금 문자로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5470번님께서요. 모든 간병보험이 가족이 간병을 해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모든 간병보험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언제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간병인 보험이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통 보험 상품 이름에 간병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만 보고 간병인을 쓰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정확한 건 사실은 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로 문의해 보셔도 좋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가족이 하고 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편법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보험사에다 못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슬쩍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능한 거니까요. 보험사에다가 정정당당히 물어보시고 네. 가능한 거면은 얼른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받으셔야 되는 거고 혹시 그게 어려우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 3804님 간병인은 한도가 없이 계속 지급되는 거 맞나요? 입원을 그렇게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입원을 하셔야 돼서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급되는 보장되는 기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간병인을 쓰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하나의 질병 또 하나의 상해, 그러니까 질병당 상해당 180일 한도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뇌졸중으로 한쪽 편마비가 오셨어요. 그럴 경우 뇌졸중으로 인해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180일까지 보장되고 180일은 면책된다라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럼 만약에 뇌졸중으로 180일 쓰고 나서 면책 기간 안에 허리 통증이 오셔서 이 통증으로 또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질병, 같은 상해일 경우에만 180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180일 하고 180일은 못 받고 그다음 180일은 또 받고 180일 또 못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5년 10년 계속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신기하게도 180일 한도 1에서 180일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특약 중에 181일부터 365일까지 그 특약이 또 있어요. 그런 게 새로 계속. 생겼어요. 그러면 1일부터 그러니까 아예 평생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특약이 생기긴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빨리 나오셔야죠. 네, 계속 그렇죠. 받으시면 안 사실은 되죠. 그거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180일 면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또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도 똑같이 일반 병원 하루 간병비 15만 원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 증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씩 보장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게 떨어지네요. 맞아요. 그럼 일반 병실에서 15일을 입원하면 225만 원 간병인 비용을 보장받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5만 원을 보장받게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요양병원이랑 재활병원이랑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아, 재활병원은 일반 병원으로 들어가나요? 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재활병원이 어디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지. 아, 네. 그 병원마다 또 다르군요.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은 원래 간병인 비용이 낮은 거예요? 아니면 요양병원을 보장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낮다라기보다는 음. 사실 간병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 일반 병원보다 요양병원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입장에서는 그거를 너무 많이 해줄 수가 없는 거. 그렇기 음.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원래 이것도 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5만 원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요양병원은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도 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저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0947님께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입원은 했는데 간병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간병인을 쓰지 않고 입원을 한 거예요? 보험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요, 간병인을 써야지만 보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썼다라고 하고 간병인을 안 썼어요. 아유,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큰일 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7682님. 한 사람이 간병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간병인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물론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간병인이 중요한 거 가족끼리 돌아간다라는 건 첫 번째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입원하신 상황이신지 아니면 그럴 예정인지 입원하신 상황이라면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입원하기 전이라면 어플을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루 그렇게 해서 승낙 그게 원칙이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고 계신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족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려는지를 사실은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넷이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입원을 했어요. 내일은 우리 PD가 봐주기로 했고 내일 모레는 김소미 전문가 그 다음 날에는 권혁준 전문가가 봐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김소미 전문가랑 권혁준 전문가가 날이 바뀌었어.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장을 못 받아요? 일단 처음 가정부터가 사실 좀 위험해요. 그 하루잖아요. 그걸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줄지 왜 그런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겠죠. 다 바쁘니까. 아이고. 다 바쁜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전담을 해서 봐줘요. 다들 일을 하는데 하루씩 휴가를 내서 해주든가 해야지. 그럼 휴가를 미리 내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뀔 일이 없겠네요. 말싸움 잘하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줄 수 있겠네요, 보험회사에서도. 네. 만약에 정말 지금 사연자님께서 고민이시라면 상담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입원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입원 전이시고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러니까 입원하시기 전에 그리고 간병인 등록을 하시기 전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요청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번엔 제 궁금증이에요. 오늘 문제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병실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간호사가 24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입원을 한 경우에도 요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가요? 네, 보상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병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병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실. 그죠. 여기서 일반 병실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실에 입원을 하시면 간병인 출입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이용할 경우 보상은 가능하지만 간병인 담보에서 보장되는 게 아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네,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하루 7만 원 정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네. 증권을 살펴보면 세 가지 담보가 같이 묶여 있어야 돼요. 간병인 사용 일당 15만 원, 요양병원일 경우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일 경우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빈틈없는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특약,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담보가 다 간병인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종합보험이나 다른 보험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보통은 조금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가 걱정되는 것들, 우리 가족들이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우리가 지금 가입을 고민하고 한 번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나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특히 간병인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 달에 거의 400, 500 정도가 들죠. 그리고 간병인을 사용할 때 또 가족이 간병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또 이걸 버리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짚어주셨고요. 요양병원은 또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요양병원도 간병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이 담보가 따로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 담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얼마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간병인 보험을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분들, 60대, 70대 어머님, 왜 아버님들도 나도 원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저렴해요. 50대 분들 기준으로 3만 원, 2만 원, 3만 원. 근데 50대도 저렴하네요. 네. 그렇죠. 간병인 특약만 딱 넣게 됐을 경우 굉장히 저렴하게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간병인 보험이랑 사실 치매 보험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방송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치매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저 사람 자꾸 우리랑 의논 안 하고 다음 주 거 막 정해요. 아유 꼭 말씀드려야 돼요. 아유 이거 말씀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치매 보험을 하나 봐라. 그렇군요. 다음 주에는 치매 보험을 하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담보를 다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도움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린다면 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병력이 많으면 담보가 풀로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금액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네, 제가 말씀드린 2배, 3배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담보는 작게 들어가는데 금액이 너무 높으면 그래서 상담해드리는 분들 중에 몇 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력이 조금 더 지나가기를.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니까요. 권혁준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회사마다도 가격이 달라요? 간병인 보험? 당연히 많이 회사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기 있는 그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인기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또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납입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보장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통 저희는 꼭 간병인 사용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장 기간을 최대한 늘려라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간병을 받을 나이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간병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말 간병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게 할래.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할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20년 뭐 갱신보다는 아무래도 보장 기간을 좀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병력에 따라 다르지만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0년 갱신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별로 나는 비갱신형으로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년 갱신이 어머님, 아버님 같이 구비하시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뒤로 하고 두 분을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그냥 저런 이야기를 들려줬구나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우리 집하고 비슷한가도 비교해 보시고요. 저 사람은 저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솔루션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이고요. 방송을 듣다가 잘못 가입한 보험 사례가 다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사연 남게 됐습니다. 저의 첫 보험 상담은 역시나 가족인 고모였고요. 3명 보험사 다니시는 고모였는데요. 이제 몇 년 뒤에 또 보험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입할 때 친한 친구의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계속 들다 보니까 혈연 지연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가입 건수만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 역시 계속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보험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채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가입하기만 해서 이러는 게 뭐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보니까 돈키호테에서 사연자분들 상담을 통해 보험료도 줄이고 노후 준비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보험 상담도 여러 번 받으신 것 같은데 보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왜 자꾸 보험료가 늘어가지? 왜 자꾸 매달 부담이 커지지? 이런 생각 드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두 분이 직접 만나보셨어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아는 지인에게 본인의 보장을 맡기게 됐을 때는 네,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잘해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요. 네. 반대로 그저 도와주는 셈치고 보험을 가입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따지기도 그래서 가입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이렇게 가입하셔서 보장이 잘 준비되는 좋은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장 점검 1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인이기 때문에 믿고 지금까지 유지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분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의 보장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셨어요. 우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약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입원 일당, 그중에서도 질병 입원 일당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질병 입원 일당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정해진 금액을 입원 일수에 따라서 따박따박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고마운 특약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바로 금액입니다.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싼가 봐요. 네, 매우 비쌉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입원하실 때 하루에 5만 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질병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보장 기간은 100세고요. 질병으로 입원하시고 하루에 5만 원을 받기 위해 납입하셔야 하는 금액은 약 월 5만 원입니다. 비싸네. 네, 자 그런데 요즘 주위에 보시면 입원을 거의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이나 또는 입원을 해도 길지 않게 며칠만 입원했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을 하고 회복이 덜 된 것 같아서 며칠 더 입원하고 싶다고 해도 내 마음처럼 쉽게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원시켜요. 네, 담당 교수님을 만나서 입원을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질병 입원 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보장이 우리 곁에 있어요. 실손. 맞아요. 바로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저렇게 놀랄 일이에요. 네, 평균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천만 원이죠. 맞춰주실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네, 아니에요.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0%에서 30%까지 차이 날 수 있지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입원했을 때의 입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2의 의료보험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실손 의료비가 없으면 내가 입원하면 얼마 나오지?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는 입원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손 의료비가 없는 분들의 경우 거의 없고요. 그럴 경우엔 정말 다른 보장부터가 아닙니다. 실손 의료비부터 구비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실손 의료비가 있는 분들은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울타리라고 보험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돈에 대해서 많이 나가서 내 자산에 구멍이 뚫리는 걸 막아주는 게 실손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들도 없어. 아무 보험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실손부터 일단은 준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 부분을 그만큼 입원 일당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요?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5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받기 위해 매달 5만 원을 20년 동안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계산하면 총 얼마죠? 1,200만 원입니다. 그러네. 네, 이게 보험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손 의료보험 청구자들의 경우 입원 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확률이 9.5%라고 집계돼 있어요. 적네요. 네, 즉 실손 의료보험 청구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통원 치료를 통해 보장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입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루 5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받기 위해 총 1,2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물론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큰 돈이 나갈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게 보험이죠. 때문에 질병으로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과 의료보험이 있으니 질병 입원에 대한 걱정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경우 매월 5만 원이면 아마 이렇게는 어떨까요? 암진단금 5천만 원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같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머님들끼리도 가끔 종종 이런 얘기 나누세요. 나 옆집 순이네 엄마랑 보험료 내는 게 똑같아. 근데 나는 암진단금이 1,000만 원이고 순이네 엄마는 5천만 원인데? 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질병 입원일당 5만 원과 암 진단금 5천만 원, 이 두 특약 모두 사연자분 기준으로 매월 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같은 금액이라도 보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보장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릴 확률보다는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질병 입원 일당을 오히려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내가 살면서 암에 2번 걸리는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을 2번 할 확률이 훨씬 크겠죠. 근데 이제 5만 원은 없어도 삽니다. 근데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는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은요. 이거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진단금을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생활비의 구멍이 엄청나게 크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5천만 원 나한테 너무나 고마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암진단금이 진짜 그냥 내가 뭔가 복권 당첨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릴까 봐 얻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일을 못하게 되고 맞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를 해놓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병 입원 일당을 살펴봤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에 다른 부분도 또 문제가 좀 있었나요? 어때요? 네,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연자분의 총 보험료는 약 70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그중 CI 보험이 30만 원, 3세대 실손보험이 3만 원, 종합보험이 20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그리고 암보험 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일당이 포함된 종합보험은 질병 입원 일당을 빼고 2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부분 조정 도와드렸고요. CI 보험 30만 원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정리를 좀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계약인 사망보험과 3대 질병이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만 보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리한 후 전체적으로 보장폭을 넓히고 보험료를 낮추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는 40대 분이고 싱글이세요. 결혼 계획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CI 보험은 사연자분께 적절치 않은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유지 중이던 보장이라 환급금도 꽤 많이 쌓여 있어서 내년 초에 이사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보장들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5만 원으로 되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 민식이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보장을 아직까지 너무 오랫동안 유지 중이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벌금 보장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보장까지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보험료는 1만 원대로 조정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암보험 10만 원짜리 이것도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네, 이 보험 역시 이름은 암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사실상 종합보험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비쌌구나. 네, 저렴한 특약들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큰 진단금들은 5년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오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역시 정리를 도와드리고 암보험은 기존 종합보험에 있던 3천만 원에 7천만 원에 더해서 진단금 1억으로 든든하게 도움을 도와드렸고 7천만 원의 암보험으로 매월 7만 원씩 비갱신형으로 종신토록 보장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과 수술비도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폭 넓게 준비 도와드렸고요. 물론 수술 해당 나오는 수술비까지 새롭게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질병 1호종 수술비, 질병 후유장애 등 부족한 부분까지 채운 종합보험의 의료비는 총 15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어져서 총 보험료가 늘어난 거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히려 보험료는 총 보험료 70만 원에서
상담 후에 40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본인 스스로 노후에 대해서 혼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문의를 중간중간 많이 주셨어요. 남는 30만 원의 여유 자금으로 연금을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진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때 연금을 조금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양손으로 한 손씩 붙잡으셨겠네요. 왼손으로는 김소미 전문가 손, 오른손으로는 권혁준 전문가 손. 기념사진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협약식도 아니고. 자, 이래서 전문가 필요한 거죠. 사연자분께서 두 분 전문가님의 꼼꼼한 점검과 솔루션 덕분에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간병인 보험,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 가족이 간병했을 경우 입원하기 전에 어플 설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